집 보러 다닐 때 구조나 채광만 신경 쓰셨다면 오늘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대부분은 이 한 가지 질문은 안 하거든요.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격 협상의 핵심 단서는 바로 이 질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가 신혼집을 보러 다녔는데 네이버 부동산 매물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조금 마음에 드는 건 가격이 생각보다 꽤 비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 뭔가 더 괜찮은 매물이 있겠지 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추천하는 집들로 하루에 4개에서 5개를 쭉 본 거예요. 근데 보고 나니까 딱히 저렴한 좋은 집도 없고 괜찮다 싶은 집은 가격이 너무 높고 그래서 가격 좀 깎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막상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부동산 사장님이 이 집은 다른 분들도 많이 보고 갔어. 이 정도면 금방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괜히 불안해지더라서 결국 계약까지 진행했는데 며칠 뒤 무심코 실거래가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같은 동 비슷한 층에 본인이 산 가격보다 5천만 원이나 더 싸게 거래가 된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질문 하나만 했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집 보러 갈 때 꼭 해야 할 질문 한 가지, 그리고 왜 아무도 그걸 먼저 말해주지 않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요. 이 한 가지 질문 꼭 챙겨가세요. 집 살 때 이거 하나 모르면 평생 손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보러 가면 평명도나 채광, 구조 같은 눈에 보이는 요소만 확인합니다. 남향인지, 몇 배인지, 거실이 뻥 뚫렸는지,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핵심 단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이 왜 시장에 나왔는지, 즉 매도 사유입니다. 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사를 가야 하고, 누군가는 갈아타기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자금 사정 때문에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면 협상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 자녀들이 너무 커서 큰 평수로 옮기려는 경우, 신축 아파트가 당첨되어 일정을 맞춰야 되는 경우, 전세 만기 전에 투자자가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매물 등 이런 집들은 팔아야 할 이유가 명확해서 조건만 맞으면 가격을 조정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님이 이걸 먼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자가 불리해질 수 있고 매수자가 가격 협상용으로 흥정을 해서 거래가 쉽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묻는 사람이 얻는 정보입니다. 혹시 어떤 계기로 이 집을 내놓게 되신 건가요? 집이 너무 깔끔해서요. 특별한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런 질문 하나면 상대방의 니즈가 드러나고 거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됩니다. 집은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정을 알면 내가 원하는 조건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은 날카로운 질문보다 공감 어린 말투가 효과적입니다. 아까 도입부 회사 동료 사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이 너무 아늑하고 깔끔해서 저희는 집만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관리한 집인데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원래 계속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발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이사 날짜는 정해지셨나요? 5월 말까지는 나가야 해요.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협상의 문이 열립니다. 저희는 잔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일정 맞춰드리는 조건으로 금액을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단순하게 가격만 깎으려는 일반적인 요구보다 상대방도 이득이 되고 나도 이득이 되는, 이게 바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윈윈 협상 전략입니다. 그럼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매도 이유는 결국 협상의 시작점입니다. 금매 사유가 명확할수록 가격 조정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여유가 있는 매물은 무리한 내고가 오히려 기회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매형, 시간에 쫓기는 매도자입니다. 매도자가 무조건 팔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빠른 거래 확정이 최고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계약 가능하다는 걸 명확히 밝혀주세요. 매도자는 시간 단축, 즉 돈 절약이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맞춰주는 사람에게 가격을 깎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아타기형, 다음 집으로 입주 때문에 파는 경우입니다. 일정이 맞아야 다음 집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 일정을 맞춰주거나 잔금의 유연성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잔금은 그날 맞춰줄 수 있고 일정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같은 말로 매도자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태도가 매우 핵심적입니다. 일정 부담을 줄여주면서 가격에서 양보를 받기 수월합니다. 일반형, 특별한 사정 없이 시세에 맞춰서 파는 경우입니다.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여유가 있는 매도자입니다. 흥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근거,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팁입니다.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최근 실거래 기준으로 이 정도 수준인데요. 같은 말로 현재 가격이 상태 좋은 집보다 비싸다는 논리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협상은 가격 깎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안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전에서 통하는 윈윈 협상 전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질문을 안 합니다. 신뢰가 될까봐 어색해서 그냥 중개사님을 믿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듣는 사람이 진짜 유리합니다. 칭찬, 질문 순서가 자연스럽고 방어심을 낮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경계심을 낮추고 대화 흐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핵심 정보 수집이지만 대화는 존중의 중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 질문은 신뢰를 만들고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매도 사유를 듣고 나서는 바로 가격 얘기를 말고 정보 축적에 집중하세요. 매도 사유를 들었다면 바로 가격 얘기로 넘어가기보다는 그 정보를 차곡차곡 쌓는 데 집중하세요. 무리한 내고보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상이 훨씬 강력한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집주인에게 질문하지 못했거나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질문하지 못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부동산 사장님께 이렇게 여쭤보세요. 이 집은 분위기도 좋고 느낌이 좋더라고요. 혹시 어떤 이유로 매물로 나왔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장님도 어쩔 수 없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실 겁니다. 집값을 낮추는 협상의 본질은 싸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안을 해야 정말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협상 전문가 허브 코엔의 말인데요. 성공적인 협력적 협상이란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도 얻어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단순히 집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상황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매수를 하고 싶다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팔리는 집을 사야 합니다. 아무리 싸게 사도 팔리지 않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럼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 집을 매수할까요? 이 가격이면 내가 이 집을 사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들 때, 앞으로 이 집이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길 때, 집값은 결국
그 가격이면 이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어야 형성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사고 싶은 집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면 내가 이 집을 사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들 때는 대부분 다 실수요자들입니다. 실소유자들이 좋아하는 집의 특징들은 남향 또는 남동향, 판상형, 3, 4베이, 2층에서 4층을 제외한 중간층, 주변에 초, 중, 고 학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입주한 지 5년에서 15년 된 단지들, 300세대 이상, 단지 내 동선이 편리한 곳. 이런 요소들은 살기 편해서 항상 일정 수요층이 존재하고 팔릴 때도 가격 방어가 잘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구조, 동, 층이 가장 잘 팔리는 집인가요? 실거주 입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타입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을 키우기는 안전한가요? 학원은 가깝나요? 초등학교는 어디로 가나요? 같은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체크를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장성에 있는 조건에 더해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붙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재개발 예정지와 가까운 단지, 교통상권 등 인프라 확정 예정 지역, 이미 일부 신축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도내, 입주 5년에서 10년 차 준신축 단지 중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 다만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이나 기반 시설 개선은 계획부터 완성까지 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집을 볼 땐 반드시 지금 이 상태에서도 실거주가 충분한가, 그리고 향후 개선될 경우 그 기대를 감당할 만큼 위치나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실거주로도 무리가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붙을 수 있는 집. 이런 집이 진짜 잘 고른 집입니다. 결론. 집값은 사람을 보면 보입니다. 싸게 사려면 매도자의 사정을 듣고 잘 팔리려면 시장이 좋아하는 기준으로 고르세요. 지금도 괜찮고 미래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집이 자산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동산 어렵지 않게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